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야기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장한 지 딱 5개월 만에 정말 엄청난 드라마를 쓴 기업이죠. 에버브라이트 디지털 홀딩, 티커는 EDHL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회사가 망했대 하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에요. 최신 기술 테마주에 열광하는 우리 투자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뭐랄까, 하나의 경고등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EDHL은 투자자들의 심장을 막 뛰게 할 만한 완벽한 키워드들을 잔뜩 들고 나스닥에 등장을 했죠. 그게 뭐였냐? 바로 메타버스, 가상현실, 그리고 거대한 아시아 시장이었습니다. EDHL은 2025년 4월에 주당 4달러로 나스닥에 상장한 홍콩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냥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 자신들을 메타버스, VR, AR 같은 최첨단 기술로 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는 그런 솔루션 기업이라고 소개했죠. 아시다시피 당시 시장은 메타버스라는 단어 하나에 정말 열광하고 있었잖아요. EDHL은 그 흐름에 아주 완벽하게 올라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초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스토리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속을 들여다볼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정말 그럴싸하고 유망해 보였는데 이 겹겹이 쌓인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내 보니까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회사는 계속 메타버스다, VR이다 이걸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실제 2024년 매출의 90% 이상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전통적인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내세우는 정체성이랑 실제 돈을 버는 방식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7. 이 숫자가 그 괴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IPO를 할 당시에요. 그 거창했던 메타버스 비전을 실행하고 있던 직원이 단 7명이었습니다. 네, 7명이요. 과연 이 인력으로 메타버스, VR, AR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고 아시아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었을까요? 시장은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재무 상태를 뜯어보면 이건 더 심각했습니다. 2024년 연간 매출이 약 276만 달러, 총 자산은 261만 달러 수준. 나스닥 상장사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작은 규모였죠.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바로 이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마이너스 28만 달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28만 달러의 현금을 까먹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순이익도 당연히 적자였고요. 한마디로 사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초가 부실한 상태니까 시장의 인식이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그 뜨거웠던 열광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혼돈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진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4월에 4달러로 상장해서 7월에는 잠시 6달러 88센트까지 치솟으면서 투자자들한테 희망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주가가 1달러 밑으로 속절없이 무너졌고 결국 8월 29일에는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라는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36센트라는 사상 최저가를 찍게 되죠. 이 모든 게 불과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파괴의 규모가 한눈에 들어오죠? 한때 거의 7달러에 육박했던 주식이 단 몇 달 만에 동전주, 그것도 36센트짜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계산해보면 94%가 넘는 가치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셈이에요. 만약에 최고점에 투자했던 분이 있다면 정말 끔찍한 손실을 겪었을 겁니다. 상장 폐지 경고. 이건 상장 기업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회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EDHL이 위반한 건 바로 이 나스닥의 최소 호가 규정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가가 30일 연속으로 1달러를 넘지 못하면 경고를 받게 되고요. 그날부터 180일, 그러니까 약 6개월 안에 주가를 다시 1달러 위로 끌어올려야만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룰이에요.
EDHL에게는 2026년 2월 23일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주어진 셈이죠. 그래서 회사가 내놓은 해결책은 주식 병합, 우리가 흔히 액면 병합 또는 리버스 스플릿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대 1로 주식 병합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10주가 한 주로 합쳐지는 대신에 주가는 10배로 뛰게 되는 거예요. 40센트짜리 주가가 4달러가 되는 시기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1달러 위로 끌어올려서 일단 상장 폐지 위기부터 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 할 게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기실적인 조치를 분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EDHL을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긍정론과 비관론을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소위 불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 만약에 회사가 주식 병합에 성공해서 상장만 유지한다면 지금 이 헐값 수준인 주가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시각입니다. 반면에 비관론, 베어 케이스는 아주 명확하죠.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재무는 너무 취약하고 직원 7명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행 능력은 의심스러우며 무엇보다 상장 폐지라는 가장 큰 리스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행 능력이 의심스러운 고위험 마이크로캡 주식. 그러니까 잠재력이라는 포장지는 굉장히 매력적일지 몰라도 그 포장지를 현실로 만들어낼 능력과 기반이 너무나도 부족한, 한마디로 리스크가 극도로 높은 투자 대상이라는 뜻이죠. EDHL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차세대 유망 기술이나 제2의 테슬라 같은 이야기에 투자를 할 때 우리는 과연 그럴싸한 스토리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탄탄한 사업에 투자하는 걸까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EDHL의 사례가 우리 사학개미 투자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